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빈손으로 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추가 반등을 좀 한 상태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지난번에 $90 찍고선 반등을 했거든요. 아직은 추세 하락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90에서 뭐 한 $100 요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이게 $1 환율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이래야지 우리 지수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지만은 충분히 환율이라든가 유가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지수의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시장을 하방을 말씀하셨던 분들도 9월 FOMC까지의 베어마켓 랠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달 반에서 두 달간에. 그래서 7월 FOMC는 75p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100bp 인상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5bp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인 상태라고 보고 있고, 100bp 얘기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라 그리고 긴축 완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따라서 오늘 이제 시장 조정이 뭐 빌미가 됐던 거는 애플 쪽에서 긴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거고,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보류한 것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쪽으로 뭔가 키워드가 집중이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긴축 완화 쪽으로 키워드가 집중이 되면은 좀 강하게 반등하고,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8월 달은 또 FOMC가 없기 때문에 9월 FOMC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다. 9월 이후로는 가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최근에 중론으로 좀 모아지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조차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면서 저점이 올라와서 그동안 이제 한 1년 이상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잘 보시면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리오프닝 종목들이 안 밀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변이가 많이 생기겠지만은 이걸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을 강화한다던가 뭐 어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들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7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했다는 건 오늘 의미가 있다. 시장이 빠진 만큼 빠졌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장은 아니고 이제 하락이라는 하락장에서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반등을 주거든요. 근데 반등의 강도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상승의 하락의 어떤 되돌림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의 하락이 되돌림이 좀 마땅히 안 나온 상태로 계속 밀린 측면도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이제 2,3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2,600 정도, 그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정도는 우리 시장에서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고 네. 지수가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좀 약간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갔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2,300에서 2,600 정도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랠리는 펼쳐질 것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지수가 좀 쉬면서 종목이 강한 시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장중 4% 5% 갈 때는 지수가 좀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좀 쉴 때 종목들이 튀어가는, 그렇게 해서 종목과 지수가 같이 끌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타이밍상 지금 그런 시점까지 왔고, 그거는 미증시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것들 주도주 그런 것도 좀 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뭐 그쪽으로 선택하셔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좀 밀리는데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상 41선이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돌파 후에 거기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대략 98,000원에서 97,000원 정도에서는 타점을 잡아도 되지 않나, 하이닉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간에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그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지 뭐 지금 뭐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체 밸류가 워낙 싸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 투자하고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은 얻기가 어려운 섹터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같은 자금이라고 하면 시장 수익률 이상을 놓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들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하라고 말씀드려도 살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대부분이 뭐 현금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은 100% 주식 비당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계속 버텨야죠. 네. 적어도 한 2,500 뭔가 좀 내가 포트 리밸런싱을 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2,500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되겠다 아니다라는 종목들이 이제 판가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그 정도에서 하는 게 현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종목을 합치든지 간에 이거 포트 리밸런싱이 본격화하는 거는 한 2,500 정도의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 거죠. 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주식 풀로 있다는 가정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만약 현금 있으면 지금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2, 300을 당장 다시 또 하회해서 이럴 일은 당분간은 없다. 9월 적어도 저는 그 시점이 9월 FOMC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600 정도 가면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더 끌고 갈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도 그리고 적어도 한 9월 FOMC 그때 가서는 9월달 돼서는 일부분의 현금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하는 지수라든가 뭐 종목으로 말하면 시가총액 가격이 왔을 때는 좀 현금화할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칠 수가 있어서 다른 주식을 좀 산다면은 섹터를 좀 노려본다면은 뭘 좀 사면 좋을까요?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 제가 리오프닝 쪽에서 좀 항공주를 좀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실적이 그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확 뭐 그 단순히 뭐 10% 2% 아니라 뭐 50% 100% 확연히 좋아지는 쪽 있잖아요. 서프라이즈가 확 나타나는 쪽에서는 우리가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만하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라든가 시장에 빠지면서 빠진 섹터가 PCB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FC, BGA 쪽의 대장주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있고 FC, BGA 쪽을 하지 않고 있지만 M샵이라는 기술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제품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실적이 높은 게 심텍 같은 경우가 뭐 심텍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900억이고 내년에 4,000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지금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리고 PR 4배짜리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잖아요. 네, PCB 기판 쪽, 패키지 기판 쪽이고요. 되게 싸네요. 반도체. 너무 싸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PCB 기업들 평균 PR이 한 7.8, 7.700, 8배 정도 수준인데 얘는 8배짜리, 4배짜리고요. 대덕전자가 지금 8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뭐 TLB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쪽 그 메모리 쪽 기준이 높아서 대덕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거기도 밸류가 4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성장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고 해성DS 실적 발표 잘 났는데 주가 좀 밀린 것도 있지만은 거기도 밸류가 한 6배 수준이라서 밸류가 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덕, 해성DS, TLB 뭐 특히 팀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PCB 기업 중에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는 좀 우리가 먹을 포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힘텍 같은 경우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PER이 4면 네. 보통은 한 8 정도예요. 원래 이제 힘텍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이게 이 하락장이 아닌 경우에는 타겟 PER이 12배까지 받았고 보통 10배에서 12배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서 8배로 보수적으로 좀 잡는 편이고 원래 밸류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뭐 GDDR6부터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6가지를 개발을 했고 최근에 GDDR6 24개가짜리 개발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테슬라 향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판 패키지는 다 힘텍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후에는 힘텍 같은 경우가 테슬라, 삼성전자 힘텍 이렇게 지금 테슬라 쪽의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5대 기업과 패키지 기업들 5대에 모두 다 힘텍이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힘들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얘가 지금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때문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힘텍은 코스닥 150 종목이고요. 대덕전자랑 해성DS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리고 TLB는 코스피인데 시가총이 3천억짜리에서 너무 작아요. 3천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기판 업체 중에서 LG이노텍, 삼성전기, 대형주 빼고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종목은 심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지금 된 상태고 제가 원고 드린 것 중에서 공매도 한시적 공매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만약에 이제 우리 시장에 한시적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이루어진다면은 예상보다 시장이 좀 셀 수 있는 게 그 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수가 아까 대부분 물려 있을 테니까 매수세가 지금 적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한다는 것은 매도세를 좀 죽이는 영향도 있고 뭐 증한 펀드 뭐 이런 거 얘기 있긴 한데 그런 건 새로운 수급이 되니까 충분히 시장 반등의 모멘텀이 뭐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든가 증시 안정, 뭐 펀드 자금,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 자력의 10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좀 뭐 대만 같은 경우가 증시 안정 그 자금 집행에서 반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정부에서 나섰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느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쯤 해볼 만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고 유증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게 이제 대형 항공사 쪽이라고 보셔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도를 이제 저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제가 별명이 대한항공맨이에요. 방송에서 대한항공을 하도 많이 해서 그 실적도 막 그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 8천억일 때 올해 2조 나온다고 막 했는데 진짜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바닥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더라. 그리고 PCB 기업들은 다 괜찮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다 좋은데 대덕전자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공매도 공격을 안 받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건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심텍이 제일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심텍 4배면 8배 가면 더블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 수익률 크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심텍이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제 기억에 심택이 배당도 주지 않나요? 배당도 주죠. 배당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배당을 뭐 크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원래 심텍이 막 매출 막 1조만 나왔어도 막 그 옛날에는 영업이익률 2% 3% 했다가 이게 올라가서 8% 9% 지금은 27%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영업이익률 그 실적으로는 뭐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 그 내가 뭔가 좀 비중을 좀 태울 그런 종목을 찾는다면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심텍 같은 경우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차 전지는 좀 어떠세요? 2차 전지 쪽도 제가 한 2년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근데 2차 전지 쪽은 좀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2차 전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ETF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큰 게 들어가 버리면 다른 섹터가 모두 종목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급을 뺏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쪽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단순히 2차 전지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줘버려서 시장 전체를 폭락시킨 주범이 되기도 했거든요. 다음 2차 전지 더 빠졌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래도 견조했던 게 양극재 쪽이었어요.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코스모 신소재 아니면 이제 CNT 도전재 쪽에서 나노 신소재 정도였는데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주도주가 3년 이상 간 적이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2025년까지 밸류에이션 상당히 땡겨온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과 2년 전과 1, 2년 전과 지금 다른 거는 그 전갱자들도 많이 성장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인해서 유럽 쪽에 전기차 회의론이 좀 불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 전에는 유럽 쪽의 성장이 뭐 매월 판매량이 세 자릿수 막 가다가 그리고 올해부터는 미국 쪽의 성장세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양극재 쪽이 갔던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PQC라고 하는데 바로 P의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Q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재 연동제 때문에 P가 상승하니까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8%대 8, 9% 정도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3분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Q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Q가
월등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Q가 1분기 때 뭐 10% 늘어났고 P가 45% 올라갔는데 3분기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올라가는 거는 제한되어 있고 테슬라도 판매가 좀 부진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P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의외로 3분기 때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에 항상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좀 그런 우려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 피크하고 우려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계속 반영이 돼서 사실 양극재 빼고는 다 지금 뭐 저점을 깨는 그런 상황이고 소재 쪽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비 쪽도 제가 많이 했던 종목이 PNT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주가 12,000원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제 47,500원에서 다 팔고 나왔는데 좀 나중에 더 가더라고요. 나중에 더 가는데 아마 장비 쪽은 PNT 정도 빼고는 딱히 볼 기억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주잔고를 봐도 PNT만한 애가 없고 그리고 장비 쪽 투자할 때 2차전지는 수주잔고랑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장비 쪽은 수주 잔고가 대비해서 그게 그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만약에 2분기 때 만약에 수주 잔고가 6천억이다 하면 그의 매출 6천억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니까 길면은 뭐 1년도 있지만은 그래서 수주 잔고를 다 확인하고 나서 캐파 확인하고 수주 잔고가 만약 1조인데 캐파가 1.1조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주 잔고와 캐파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 그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요즘 하나기술 얘기 나오지만은 캐파에 비해서 수주 잔고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는 아직 어렵고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전기차 충전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그 CSI 같은 경우는 이제 M&A 종목이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은 PNT 정도 하는데 걔도 고점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전지 쪽에서는 어떤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투자할 종목이 마땅히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바이오도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이오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회복하는 구조라서 셀트리온 3사가 올라가는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악재가 좀 하나 있었죠. 그 간장약이 이제 보험 그 수가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래서 대웅제약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간 이유도 그런 거고 우루사 같은 경우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들 반등이 나타나면서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 쪽에서 강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종목들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박셀 같은 경우도 그 항암제 쪽에서 막 상한가하고 움직이곤 하는데 그런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바이오 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주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저희 이제 이용 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그 얘기 말씀하셨을 거예요. 종목들이 뭐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가 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마 뭐 LNC 바이오라든가 이오플로 이거 말씀하셨을 텐데 뭐 그 ABL 바이오라랑 그 알테오젠 정도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수급도 그렇고 얘네들 신약 모멘텀이라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바이오 플랫폼 쪽에서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뭐 약간 필러 쪽 이런 쪽에서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걔네 뭐 영업이익이 50% 정도 막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 진출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뭐가 좀 따라가기 좀 그렇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노믹틸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얘네는 진단키트 쪽인데 주로 이제 대장암 진단키트 국내 유일의 대장암 진단키트 뭐 방광암이라든가 이런 고형암 쪽의 진단키트인데 아마 내 하반기나 내후년도에 이제 얘네가 이제 내년에 보험수가 되게 되면 2004년부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무난하게 투자하려면은 좀 항공주와 반도체인가요? 내가 이제 그 실적 모멘텀 보고 숫자 보고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대형 항공사랑 그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좀 밸류가 싼 종목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비 쪽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부장 쪽의 장비 쪽.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소재 쪽의 종목들을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중이 적은 기업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업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어쨌든 기본 기술이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비중이 적은 쪽, 그리고 중국 쪽의 비중이 적은 기업을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 반도체 소재 쪽은 동기세미캠을 최선호주로 그렇게 보고 있고, KC라는 기업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밸류가 워낙 싸가지고,
이 회사가 KC라는 기업이 그 KC텍이라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그 밑에 그리고 자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지주사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 실적과 자산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지분 가치 합쳐도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나오는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할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2,500밖에 안 하니까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시가총액 현금이 2,200억 있거든요. 시가총액 2,500억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너무 많아요. 유보율이 9,800% 정도 되는 회사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 TCK 지분도 갖고 있고 KC텍부터 해가지고 지분 가치만 해도 그것 또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2,500가 너무 싸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 빼고도 올해 실적을 가지고만 해도 사업 가치만 해도 한 5천억에서 6천억은 볼 수 있는 회사인데 2,500억이다. 잘 시장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IR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기회가 되면은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풀린 주식이 적은 거 아닐까요? 유통 주식이 아주 적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한 30번은 그러니까 매 분기보다 파고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기업인데 너무 싸니까 이게 이제 KCN 기업이 그 슈퍼개미 뭐 어느 분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부러지긴 했지만은 그 모멘텀이 변하지 않았고 작년에 수주 잔고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싼 종목을 찾아라 하면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 KC가 퍼가 한 4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뭐 4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워낙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갖지만은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시가총액과 맞먹는 현금이 있는 기업이라고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회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KC라는 기업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살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